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츠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종 금융 상품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 기존에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각광을 받았던 것은 롯데리츠가 지난해 상장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등 세간의 이슈를 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대안 투자로서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슈 진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스튜디오에 신한 리츠 운영, 박우철 투자운용부 이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요즘 바쁘실 텐데, 그죠? 자, 먼저 리츠 하면은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스갯소리로는 뭐 크랙카 이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도 하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리츠 어떤 거죠? 아직도 이제 리츠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즉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이제 약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다시 배당 수익으로서 투자자분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부동산 신탁 투자 이렇게 개념이 됩니까? 네, 트러스트니까 믿고 맡겨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네. 뭐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공동 구매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뭐 잠깐 찾아보니까 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있고 뭐 이 부채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고 많긴 하던데요. 부동산 직접 투자에 비해서 이 리츠 투자의 장점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리츠 투자가 이제 직접 투자보다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반 개인들이 어떤 그 판교의 수만 평짜리 오피스나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형 오피스나 백화점이 개인들이 투자하시는 어떤 뭐 지방에 있는 뭐 조그만 상가보다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대형 오피스나 백화점이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투자하기는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리츠는 이런 수천억 원짜리 빌딩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모아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시장에서 현금화를 하실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부동산의 있습니다. 단점이 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뭐 네. 일반 개인이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부동산을 몇 천만 원어치만 쪼개서 팔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물론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서류도 많이 들어가고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리츠에 투자하셨다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만큼 일반 주식과 똑같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관리에 크게 이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건물 관리 머리 아픕니다. 건물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건물을 그냥 단순히 소유한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과 시간 이거는 뭐 일반적인 엄두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없다라는 장점이 리츠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주변에 상가 투자를 좀 잘못하셨다가 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굉장히 보셨을 많죠. 것 예.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가에 투자를 하셨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수도가 고장 났으니 당장 와서 고쳐달라. 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상가를 비워놓겠다 이런 네.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리츠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관리 투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네.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서 배당까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에 있군요. 그다음에 뭐 대출 등 부담 위험이 없다. 이건 뭐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의 위험이 개인에게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출을 끼고 투자하신 분께서 네.
이거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추가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 투자를 하셨는데 부동산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을 한다면 이분은 투자하신 금액뿐만 아니라 네. 대출까지도 갚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위험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또 네. 네, 이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맞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에 비해서 리츠의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구안 네, 네, 이거를 네. 대신해 주시고 관리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제일 포인트는 환금성. 네, 네, 네. 부동산을 잘못 좋은 물건을 사도 깔고 앉아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근데 보통 이 리츠가 사모 형태, 공모가 아니라,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가분들 일부한테만 열려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증시에 상장한 리츠, 아직은 좀 소수 기업들인 것 같고, 계약 종목들인 것 같고, 자, 크게 좀 관심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한국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리츠법에서는 네. 이해관계자끼리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 리츠가 롯데 네. 백화점과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 일본과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용도 있는 대기업이 리츠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서 일반 개인들이 보다 쉽게 이제 리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권장해 왔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서 완벽하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한국에서도 수년 전에 이러한 거래를 이제 정부에서 허용을 하였고, 이러한 그 흐름을 계기로 신한금융지주, NH 그리고 롯데 같은 회사들이 리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대형 상장 리츠들이 이러한 신용도 있는 대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발행하는 쪽은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성과 황금성이 매칭이 돼서 리츠 시장이 좀 각광을 받는 듯한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주제넘게 또. 자, 일반 투자자들이 처음 부동산 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리츠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기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담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산이 부동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장기 안정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은 투자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공모 리츠의 현황이 좀 준비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신한 알파 리츠의 이제 판교, 크래프트 톤타워. 맞나요? 예, 용산 더 프라임, 뭐 이렇게 되고, 그 리츠별로 이제 투자되어 있는 그 물건, 그 매물들의 이렇게 현황이 쭉 정리된 화면이 있군요. 네, 요거는 한번 이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저희 이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부도 이 공모용 부동산 간접 투자를 독려하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분명히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목적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츠 자체는 어떤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일반 개인의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세제 혜택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일 것 같습니다. 개인이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 리츠에 투자할 경우에는 네. 배당 소득에 대해서 누진과세가 아니라
이제 분리과세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시행된 건 아니고요. 내년 네.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풀어 보신다면 어떻게 접근이 될까요? 이게 누진과세, 분리과세 네. 이런 개념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을 종합해서 이제 원래 배당을 할 때 원천 징수만 하게 돼 있는데 거래세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 특소세라든지 그거 일부, 외에 이제 종합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이제 국가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리츠 투자를 지금 현재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네. 공모 리츠에 투자하신 금액에 금액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러네요. 네, 그런 네. 지금 합산이 아니라 분리해서 과세 기준 대상이 조금 낮아지니까 네, 세금이 맞습니다.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언뜻 듣기에는 상속 증여 이쪽하고도 연관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PB들이 많이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투자 시 주의점이 분명히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100%라는 상품은 사실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꼭 한번 당부를 좀 해주신다면요. 리츠에 투자하실 때는 리츠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가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죠. 거래량이 많지 않다면 결국 현금화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원하는 시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해소 방안을 이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이미 부동산의 비율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리츠도 이제 결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이제 그 부동산 리츠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부동산, 연금, 예금, 현금 등의 그 포트폴리오 효과를 잘 고려해서 투자하셔야만 네. 리츠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몰빵 투자는 건물. 네, 맞습니다. 네, 분산 투자를 잘 고려하셔서 자산 상황에 맞게끔 네, 하시는 맞습니다. 또 있죠. 게다가 이제 그 방금 분산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떠한 리츠 중에서는 이미 분산의 효과가 있는 리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군요. 네. 만일에 그 여러분들이 1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10명의 임차인에게 10년씩 임대를 주셔서 매년 이제 한 명씩 임대 그 만기가 돌아온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네. 만일에 경기 침체나 부동산 그 시장의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명씩만 임대료를 이제 깎아주게 되면 네.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에 심지어 임차인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임대료에서 10분의 1, 즉 10%만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네. 임차인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츠에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임차인이 잘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신한 리츠 운용입니다. 투자운용부의 박우철 이사께서 오늘 리츠가 과연 뭐길래 최근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느냐. 부동산을 못 사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슈 진단을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